지구가 생성된 이래 약 40억 년의 세월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던 천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 무려 5만여 종의 생물이 멸종했다. 여기 또 하나의 종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수많은 기록들이 지구상에 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그 새의 멸종을 경고한다. 바로 우리가 저새라고 부르는 특이한 모양의 부리를 가진 새. 과연 저새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이 저새의 주요 번식지로 알려진 강화군 교동도를 찾은 것은 2004년 여름. 교동도는 민간인 통제구역 북쪽에 있는 서부전선 최전방 경비구역이다. 들어가는 길목부터 엄격한 검문과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저새를 관찰하기 위해 접경 바단의 무인도가 내려다 보이는 군 초소 근처까지 올라갔다. 북한 연백군과 교동도의 중간 지점 역섬이라는 작은 돌섬에 저새들이 대규모로 번식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약 140마리가 번식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역섬에서 휴식하던 새들은 물이 빠져나가면 남과 북으로 이동한다.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연백평야다. 분단의 철책 너머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람은 오갈 수 없으나 새들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인간이 만든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새들은 생명의 텃밭을 일궈내고 있다. 물이 더 빠지면 일부 저새들은 남쪽 갯벌로 날아오기 시작한다. 날개 끝에 까만 깃이 있는 녀석은 올봄에 부화한 새끼인 듯하다. 저새들은 마치 이 섬의 오랜 주민이었던 것처럼 물때를 알고 시계처럼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다. 역섬 주변에 넓은 갯벌이 펼쳐지면 갯벌 사이사이로 야트막한 물골이 형성된다.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새는 지구상에 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다. 밥주걱 모양의 길고 넓적한 부리를 휘휘 저으면서 먹이를 찾는다 해서 저새라고 불린다. 저새는 물골로 들어가 먹이를 찾는데 주로 망둥어나 새우를 즐겨 먹는다. 보기보다는 먹이질 자체가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8월) 말 번식을 마친 저새들이 한창 새끼를 기르는 시기다.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순에 알을 깨고 나온 새끼들은 생후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어미 크기만큼 성장하고 8월이면 어미를 따라다니며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먹이 사냥이 서툴기만 하다. 녀석은 어미에게로 가더니 목을 빼고 방아를 찢듯 고개를 끄덕인다.
먹이를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다. 새끼는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며 먹이를 보챈다. 하지만 어미는 여간해선 먹이를 주지 않는다. 마침내 어미가 새끼를 향해 입을 열고 먹이 주머니에 저장해둔 먹이를 토해 새끼에게 준다. 이때 새끼의 넓적한 부리가 목 안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이다. 그래서 어미는 집요하게 졸라대는 새끼를 두고 주랭랑을 치기도 한다. 역섬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새는 여름 철새인 백로다. 저 새는 다른 새들과 잘 어울려 산다. 자신을 지킬 방어수단이 없는 연약한 새들은 무리 속에 섞여 살면서 자신을 보호한다. 심지어 먹이 사냥을 할 때도 새들은 서로 돕는다. 저 새가 부리로 물을 휘저 뻘 속에 숨어있는 먹이들이 떠오르면 백로는 저 새가 휘저어놓은 고기들을 뾰족한 부리로 낚아챈다. 백발백중이다. 하지만 백로에 비하면 저 새는 실속이 없다. 저 새와 백로는 희고 고운 자태가 비슷해 멀리서 보면 구분해내기가 힘들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부리 모양과 먹이질 방법, 나는 모습에서 엄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저 새는 물때를 따라 움직인다. 갯벌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 새는 얕은 물가로 이동하면서 먹이를 잡아먹는다. 부리가 땅끝에 닿는 수심 20cm 정도의 얕은 물이 먹이를 잡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세기 넘도록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서식 조건이 까다로운 저 새들에게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먹이 활동이 끝나고 쉴 때면 깃털을 다듬는데 자신의 깃털을 다듬고 난 후 긴 부리를 이용해 동료들의 깃털을 다듬어준다. 이런 행동은 주로 번식기 때나 털갈이 때 자주 관찰된다. 그리고는 느긋하게 휴식을 즐긴다. 쉴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한쪽 다리로만 서 있거나 한낮에 더위와 열을 식히기 위해 무릎을 꿇기도 한다. 저 새들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이 냉전의 현장에서 그들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해질녘, 새들은 먹이 활동을 끝내고 잠자리로 날아간다. 지금까지 알려진 저 새의 번식지는 서해안 비무장지대 내 유도와 역섬을 비롯한 10여 개 무인도이며 북한 덕도, 대감도, 소감도 등이다. 흩어져 살던 저 새들은 여름이 되면 한 곳으로 집결한다. 바로 강화도 남쪽 갯벌이다. 저 새는 번식이 끝나고 월동지로 떠나기 전 먹잇감이 풍부한 강화도 서남단 넓게 펼쳐진 광활한 갯벌에 찾아든다.
갯벌 한가운데 솟아있는 각시바위는 새들의 휴식처다. 강화 갯벌은 멀리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는 도요나 물대새들이 먼 여행길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다.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귀한 새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는다. 새끼와 함께 먹이 사냥을 나온 검은머리 물대새. 새끼를 먹이기에 여념이 없다. 번식지에서 날아온 저 새들이 강화 갯벌에 모두 모였다. 노란 가락지를 달고 있는 이 새는 일본에서 월동을 하는 녀석이다. 강화 갯벌이 저새 번식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자 정부는 지난 2000년 강화 갯벌 1억 3,600만 평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전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강화 갯벌은 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먹이터다. 갯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흩어져 먹이를 먹던 저 새들은 갯벌 한가운데 신비하게 솟아오른 각시바위로 모인다. 각시바위는 천혜의 쉼터다. 밀물과 썰물의 길목에서 저 새들은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쉬기도 한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새들은 다시 얕은 물가로 사뿐 내려앉아 먹이를 찾는다. 물이 완전히 빠질 때면 저 새들은 어김없이 어민들이 쳐놓은 그 물가로 찾아온다. 그물에 걸려든 망둥어와 새우가 노다지판인 이곳, 저 새들은 느긋하게 성찬을 즐긴다. 늦여름 강화 갯벌에서 만난 새끼는 제법 저새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어릴 때는 부리가 노란색을 띠며 짧고 뭉툭하다가 점차 납작하게 펴지면서 주걱 모양을 갖춰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검정색이 짙어지고 물결 무늬에 주름이 생긴다. 어린 새의 사냥은 어쩐지 어설프다. 한참 동안 물속을 뒤지더니 결국 어미를 찾아가 먹이를 내놓으라고 졸라댄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어미는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르고 새끼도 얼떨결에 어미를 따라 난다. 어미의 비행 유도가 멋지게 성공하는 순간이다. 새끼는 제법 바람을 타고 모양을 갖춰 난다. 하지만 아직 날개에 힘이 오르지 않아 멀리 날지는 못한다. 어미는 조금 전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보채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과연 새끼는 어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한참 동안 어미를 찾아 헤매던 새끼는 드디어 어미를 찾는 데 성공했다. 어미새는 월동지로의 긴 여행을 앞두고 어린 저새 비행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가을이 깊어가면 강화 갯벌 곳곳에선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저새 가족의 힘찬 날갯짓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저새 서식지로 새롭게 떠오른 곳이 있다. 지난 2002년 물막이 공사를 끝낸 경기도 화성군의 화옹호다.
얼마 전부터 화옹호는 새들의 천국이 되었다. 인근의 갯벌들이 대부분 간척 사업으로 파괴되다 보니 갈 곳 없는 철새와 물새들이 화옹호로 날아드는 것이다. 사는 곳을 잘 옮겨 다니지 않는 검은머리 물대새도 얼마 전부터 화옹호를 찾기 시작했다. 텃새인 민물 가마우지도 보인다. 백로는 월동지로의 이동을 앞두고 영양 보충을 위해 화옹호를 찾았다. 어느 정도 거리는 날 수 있게 된 어린 저 새들이 무사히 화옹호에 도착했다. 녀석들은 이제 제법 바람을 탈 줄도 안다. 멀리서 날아온 저 새들은 지친 날개를 쉰다. 이곳에서도 저 새는 백로들과 한데 모여 산다. 제작진은 거리를 잘 주지 않는 저 새를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 위해 호수 한가운데 띄워둔 무동력선으로 올라가 저 새를 관찰하기로 했다. 늑대한 새 보셨죠? 아, 그 새 봤었어요. 그 새는 여기 이제 그 뚝방에서 바로 깨골 내려오는 쪽 그 지점에서 그 뭐 이렇게 막 짚고 다니더라고요, 앞에를. 그렇죠. 좀 뿌리가 좀 넓적해가지고 오리 뿌리 같이 그런 새가 있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잠겨 있다 물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거기에 먹을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다음 날 자욱한 안개가 거대한 호수의 아침을 깨운다. 새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잠수와 다이빙의 명수인 가마우지가 현란한 잠수 실력을 자랑하며 본격적인 아침 식사에 나섰다. 제작진은 배 위에 위장 그물을 치고 저 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멀리 물 가장자리에서 밤을 보낸 저 새 가족이 아침 식사를 나왔다. 사냥에 서툰 저 새지만 이곳에선 먹이를 찾는 일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담수호이든 화옹호는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화옹호는 월동지로의 긴 여행을 준비하는 저 새들에게 소중한 먹이터가 돼준다. 처음에 육안으로 확인한 거는 2002년도 한 5월달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촬영한 거는 작년 가을 정도 됐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멀리 있다 보니까 확인을 못한 것 같고, 보통 5월 정도에 왔다가 그 다음에 한 10월 정도, 12월 말이나 이때 정도 이 지역을 이제 월동지로 떠나는 걸 이렇게 확인을 알고 있고요. 5월달에 올 때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들로 번식지로 가기 전에 개체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채식을 하는 것 같고, 가장 많을 때는 한 8월달 정도 되고요. 그 최대 개체수가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한 34마리까지 확인했었거든요. 월동지로 먼 여행을 준비하는 이맘때 새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과는 날개 운동이다. 배불리 먹고 살이 오른 새끼들은 가을볕 아래 긴 날개를 퍼덕이며 저마다 힘을 키우느라 애쓴다.
어미들은 하얗게 털갈이를 하고 목욕 재개 중이다. 먼 여행을 앞두고 예쁘게 몸단장을 하려는 것이다. 강화의 가을이 깊어간다. 긴 여름을 치열하게 보낸 생명들이 결실을 기다리는 계절이다. 저새를 비롯한 철새들은 저마다 월동지로의 이동을 앞두고 막바지 비행 연습이 한창이다. 가을 한철 강화의 하늘은 변화무쌍한 철새들의 군무로 장관을 이룬다. 비행 연습 중엔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다. 어린 저 새들도 이젠 제법 비행에 자신감이 넘친다. 지난 봄 새끼를 낳고 품어서 길러내기 위해 힘겨웠던 저 새들은 또 한 계절의 모진 자연을 견뎌내기 위해 긴장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계절 저새 먹이 활동이 더욱 치열해진다. 긴 여행에 지치지 않고 견디기 위해서 몸을 살찌워 넣어야 하는 이 시기. 저새들은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충분한 양분을 비축한다. 특히 이 시기에 비축한 영양분은 멀고 먼 월동지로의 여행길에서뿐만 아니라 월동지에서의 생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강화 갯벌이나 화옹호 등은 저새 겨울나기에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생존의 보루다. 추수가 끝나가는 10월 중순, 철새들은 이제 떠나야 할 때다. 저마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머나먼 대장정에 나선다. 저새도 월동지로 가기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각시 바위 부근, 1년 중 가장 많은 숫자가 모였다.
저새도 마침내 월동지로의 먼 여행을 위해 힘차게 날아오른다. 그들의 조상이 기억 속에 물려준 본능에 의지한 채 저새들은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으로 일제히 날아간다. 한반도를 떠난 저새들은 제주도와 일본 규슈 지방, 홍콩, 중국 남부, 베트남 등지에서 월동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새들이 월동지로 선택하는 곳은 바로 대만이다. 제작진이 대만 남부의 타이난시를 찾은 것은 지난 11월 초. 타이난시는 인구 77만의 대만에서 5번째 도시다. 한겨울에도 15도 안팎의 따뜻한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다. 제작진이 처음 만난 것은 타이난의 한 도교 사원에 있는 저새 모형이었다. 대만 타이난은 저새 세계 최대 월동지로 꼽힌다. 저새 90% 이상이 이곳으로 날아온다. 이곳 치쿠 습지는 2004년 올해만 무려 700마리 이상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장관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저새가 머무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4월 초까지 약 30만 명의 관광객과 저새 연구가들, 사진작가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렇게 밀려드는 관광객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저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새 관찰 시설과 홍보관 등을 따로 마련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멸종 위기종인 저새를 알린다. 무엇보다 저새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저새들의 상태와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2대의 카메라로 날마다 8시간씩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저새 사랑은 약 10년 전 한 민간단체가 적극적인 보호운동을 전개하면서 싹트기 시작했다.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자연스럽게 관심과 사랑을 유도하고 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저새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돌렸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저새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선물했다. 이곳은 저새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시설입니다. 마치 내가 자연 생태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주죠. 내가 살던 도시에 비해서 이곳은 정말 환상적이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아주 즐겁게도 따밍고등학교생 247명과 함께 온 선생님까지 약 280명이 이곳에 참관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학생들과 같이 저새를 보는 것은 실제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이러한 진귀한 새들을 보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여러 지역에서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1월
월동 중이던 저새들이 보툴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세균에 감염되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저새가 먹이를 먹을 공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새들이 모이다 보니 집단적인 감염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건 이후 대만은 더 한층 강화된 관리에 들어갔다. 자동 수질 측정 장치까지 동원해 수질과 풍향, 수온 등을 체크한다. 대만이 저새 보호에 이토록 정성을 쏟는 것은 저새와 인간이 결코 별개의 운명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저새는 아름답고 귀엽고 예쁜 새입니다. 하지만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새이기도 합니다. 대만에서는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반년 동안 서식하는데 대만 사람들은 저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의 새는 내일의 인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인간들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습지를 파괴하면서 새들이 서식할 곳을 잃게 만듭니다. 즉, 오늘날 새들이 처한 재난은 곧 내일 인류가 직면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자손손 즐겁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려면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습지를 잘 보존해서 저새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월동지에서 저새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치쿠 저새 보호구역 내 한 양어장에서 저새 월동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했다. 저새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져 생활하며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먹이를 잡는 방법이 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부리를 가로로 휘휘 젓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고개를 끄덕여서 고기를 잡는다. 이러한 행동은 바닥에 수초나 돌이 많아 울퉁불퉁한 경우 부리를 다치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월동지에서 저새들은 먹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듯 보인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보다는 휴식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 이들 틈에 가락지를 달고 있는 녀석들이 상당수 포착됐다. 과연 이 새들은 왜 이런 가락지를 달고 있을까? 한국에서 저새에 대한 최초의 가락지 부착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2년 6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새가 어디에서 태어나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수일 교수를 비롯한 몇몇 환경 전문가들에 의해 서해 접경지대 내 무인도 몇 곳에서 저새가 대규모로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은 우리나라 서해안 아니고는 없다. 지금 현재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다 생후 2주 이상의 새끼들이 쫙 있으면 좋은데 유조들은 한 2주만 자라면 다리 굵기는 어미만큼 다 자라거든요. 근데 지금 가락지를 충분히 찾을만해요. 그보다 조금 어린 것도 그래서 요거한테 달아야 된다. 준비한 가락지는 모두 20개. 국제간 약속에 따라 한국은 빨간색에 31번부터 50번까지의 번호를 부여받았다. 당시 저새 주요 번식지로 알려져 있던 곳은 서해 어로 한계선 북방에 위치한 우도, 비도, 석도였다. 북한을 지척에 둔 그 섬들은 서해안 주요 방위 거점이다.
각 섬들은 약 1km 거리에서 이웃하고 있다. 조사단은 먼저 석도로 향했다. 석도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새들만의 낙원을 이루고 있던 이곳에 낯선 방문객이 접근하자 새들은 일제히 날아올라 방어 태세를 취한다. 석도를 점령한 대부분의 새는 가마우지와 괭이 갈매기, 채갈매기다. 새들마다 절정의 번식기를 맞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갈매기와 가마우지 틈에 노란 번식깃이 아직 남아있는 어미 저새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새 암수 한 쌍이 날아간 곳. 아직 부화가 채 끝나지 않은 저새 둥지를 발견했다. 저새가 알을 낳는 시기는 4월 말. 하루에 하나씩 보통 3개를 낳는다. 저새 번식을 방해하는 주범은 갈매기들이다. 녀석들은 저새 알과 새끼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사나운 포식자다. 번식하기가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데도 저새는 해마다 이곳에 둥지를 튼다. 저새들이 그곳을 고수하고 매년 와서 번식하고 그러는 것은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쪽에 농경지 이런 나라들이기도 하고 가까운 저기 교동도나 이 인근의 그 논으로 나라들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새끼들을 다 키운 다음에는 강화 남부 갯벌까지 내려와서 그 아주 드넓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활동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새들은 가마우지와의 자리 싸움에서도 밀려나기 일쑤다.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저새들이 먹은 것을 토해버렸다. 이거는 잘 놔뒀다가 나중에 분석을 해야 돼요. 쟤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토해요. 먹이로. 네. 생태 조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가락지 부착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락지를 채울 대상은 알에서 깬 지 2, 3주 정도 지난 어린 저새들. 양말 있어? 양말 없어? 조심스럽게 생포한 뒤 머리에 보자기를 씌운다. 새가 놀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생후 2주 정도 지나 발목이 어느 정도 굵어진 녀석들에게 가락지를 달았다. 가락지를 달아준 뒤에는 새들의 특징과 예상 나이, 부리의 길이와 몸무게 등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한 정보들은 세계 각국으로 보내서 함께 공유한다. 가락지를 달아준 새들은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냈다. (2002년 6월) 석도와 비도에서 가락지를 달아준 저새는 K31에서 K38까지 모두 8마리. (2004년 11월) 제작진이 대만에서 발견했던 K38은 이때 가락지를 부착한 후 3년 만에 발견한 것이다. 이번 가락지 부착 작업은 멸종 위기에 놓인 저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공동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작업이었다. 빨간 거는 한국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다음에 저희 중대장님께서 연락처를 이- 알아봐 달라고. 그다음에
빨간 가락지 안에 글씨 써 있는 거를 설령 못 읽더라도 빨간 거 플러스 이 왼쪽 다리에 있는 이 유색 가락지 3개 그 컨비네이션을 보면 어떤 개체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단서가 되니까 그걸 알면 아하 이게 한국에서 왔구나. 월동지에 있는 학자들이라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저새의 또 다른 월동지 제주도. 저새가 제주도에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것은 2003년 겨울. 성산포와 하도리 양식장 일대에서 24마리가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겨울이 되면 제주도에는 지구상의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온갖 희귀철새들이 모여든다. 천연기념물 제205호 노랑부리 저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식을 마치고 겨울이면 제주도를 찾는 겨울 진객이다. 부리의 모양이나 먹이를 찾는 방식은 저새와 같지만 자세히 보면 두 녀석이 별개의 종임을 알 수 있다. 노랑부리 저새 부리엔 선명한 노란색 무늬가 있다. 저새는 얼굴이 검은 반면 노랑부리 저새는 희다. 저새들의 월동지에서 모습은 거의 휴식이 많다. 먹이 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휴식하면서 최대한 에너지를 아낀다. 그렇게 새들은 겨울을 견뎌낸다. 이듬해 3월, 번식의 계절이 찾아왔다. 무사히 겨울을 보낸 저 새들은 또다시 번식지를 향해 떠날 채비를 한다. 목 둘레에 슬슬 번식 깃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에서 겨울을 보낸 저 새들은 한국으로 날아가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녀석들은 번식 깃으로 온몸을 단장했다. 저 새들은 1년에 2번 털갈이를 한다. 그중 번식깃이 나타나는 계절이 바로 이맘때. 번식을 마치는 시기부터 겨울까지는 온몸이 순백색을 띠다가 1월부터 조금씩 노란색의 번식깃이 나타나기 시작해 번식철인 3월 중순이 되면 목 둘레를 중심으로 노란 번식깃이 완연해진다. 이동할 시기가 임박하면 새들의 먹이질도 더욱 왕성하고 활발해진다. 이 시기 저 새는 1년 중 가장 아름답다. 번식을 위한 것이다. 이 무렵 저 새들은 서로 다정하게 깃털을 다듬어준다. 이것은 짝을 찾기 위한 구애 행동으로 추정된다. 번식지로 날아가기 전 미리 짝을 정해두려는 것이다. 한국으로의 본격적인 비행이 시작되었다. 모내기를 준비하는 강화 교동도. 트랙터가 한바탕 묵은 논을 갈아엎으면 논바닥에 숨어있던 미꾸라지와 개구리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저새 번식 현장을 발견한 것은 경기도 김포와 북한 개풍군 사이의 비무장지대 내 유도에서다. 지난 2003년 4월 유도와 약 400m 떨어진 김포 해병대 초소에서 저새 번식 생태를 조사했다. 한 마리 나왔잖아.
왼쪽에 지금 저기 뒤에 지금 한 마리 더 있지? 새끼야 음이야. 가마우 집 뒤쪽으로? 그 지금 포란하고 있지? 맞아요, 맞아요. 어미 저새들이 둥지를 틀어 알을 품고 있다. 저새들이 일반적으로 암벽 위에 둥지를 짓는 데 비해 유도의 저새들은 풀숲이나 숲속에 둥지를 틀었다. 암컷이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물어다 나르며 둥지를 보수한다. 그런데 둥지 재료를 구하러 간 사이 다른 녀석이 둥지를 기웃거린다. 수컷은 화가 난 듯 사정없이 침입자를 공격한다. 이 둥지엔 경사가 났다. 3마리 새끼들이 모두 무사히 알을 깨고 나왔다. 수컷이 사냥해온 먹이를 암컷에게 건넨다. 어린 새끼들은 너도나도 어미의 부리 안으로 파고들어 먹이를 꺼내 먹는다. 새끼들이 하나둘 알을 깨고 나오는 5월 말경. 어미 저새들은 1년 중 가장 바쁘고 힘겨운 한 시절을 보낸다. 이러한 저새들의 번식기는 교동도의 농사 일정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소금기 있는 먹이를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미들은 물된 논에서 민물고기를 구해다가 새끼들을 먹인다. 네, 저희들이 그 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새나 노랑들이 그 백로 그런 것이 많이 날라와서 특히 저새가 기계 근처까지 와서 사람 근처까지 오고 그래서 쫓아 안 날아가는데 기계 뒤에도 많이 따라다니고 또 모낸 논에도 고기를 잡아먹냐고 막 저어서 입을 채웠기 때문에 모두 뽑아놓고 고기 잡아먹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새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비무장지대나 그 인근의 지역은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저새에겐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마지막 안전지대로 한반도를 선택했다. 그러나 과연 한반도가 언제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뱃일을 나갔던 한 어부가 갯벌 한가운데서 죽은 저새를 발견했다. 그는 죽어있던 이 새가 어쩐지 귀해 보여서 그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었다고 한다. 이미 다 자란 성숙한 개체다. 고기 잡으러 다리를 끌고 가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땅에 이렇게 갯벌 위에 갯벌 위에 그냥 있더라고 죽은 거가. 이렇게 넘어져. 네,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사체를 부검해 보기로 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수컷입니다. 수컷이고 수컷 정자를 만들어내는 테스티클이거든요. 이게 고환. 위장을 잘라보았다. 녀석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먹이를 먹었다. 이것이 위장에 부담을 주었을 수 있다. 녀석은 왜 이토록 많은 먹이를 먹었던 것일까? 많이. 이 지금 이게 편충입니까?
이 편충이 어떤 뭐 저새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쳐서 아마도 이것들이 영양분을 많은 부분을 소실을 했겠죠. 저새들이 마지막 보루로 선택한 한반도에서 그들은 또다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갯벌은 쉬지 않고 메워지고 있으며 남아있는 갯벌마저도 쓰레기와 폐그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이런 난개발과 오염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저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저새는 가장 대표적으로 갯벌 생태계에 적합하게 진화를 해오고 갯벌 생태계에 의지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 있어서 저새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나라 갯벌의 모습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시와호라든지 또는 새만금 같은 지역의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갯벌 자체가 사라지거나 강하구가 막히는 것은 저새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저새는 진화의 과정에서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갯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새이기 때문에 갯벌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갯벌이 오염으로 인해서 갯벌 생태계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새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여수의 한 부둣가에서 죽어가던 어린 저새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녀석은 빈사 상태였다. 맹독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먹이를 먹고 심각하게 감염돼 있었다. 다행히 동물병원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건강을 회복했고 한국교원대학교로 보내졌다. 지금 저 1살짜리 같아요. 올해 부화? 아니요, 작년에 부한. 그래서 큰 새 같은데 그 우리나라 석도나 비도 또는 저기 유도 같은데 그런 데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네요. 김 교수 팀은 어린 저새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 극진한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 녀석은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김수일 교수와 환경운동연합은 인터넷 공모를 통해 온누리라고 이름짓고 K39 가락지를 채웠다. 구조된 지 한 달여 만에 온누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온누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사람의 둥지가 아니라 자연이었다. 사람들은 온누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진짜 걸어가네. 박사님 쳐다보는 거. 온누리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지구상에 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심각한 멸종위기종 저새. 아무 데서나 살지 못하는 저새들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삼고 신라 같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을 지킬 힘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별다른 재주도 갖지 못한 연약한 저새. 저새에게 한반도는 과연 영원한 안식처가 돼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인공 추적 장치가 있어서 이게 저새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이름도 특이하고 모양도 특이하고 먹이를 잡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먹이를 잡을 때의 모습이 정말 불쌍했어요. 저새가요 왜 부리가 둥글지도 알게 됐고요. 멸종위기에 처한 저새를요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